제가 이번 주 영상에서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현실이 됐는데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지 모르겠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과 관련한 다른 문제에서도 윤석열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태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유치전 마지막 날까지 희망적인 진단을 하고 특히 유력 매스컴이 부산 현지에 부스를 세워서 생방송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파리에 가기도 했는데 결과는 119대 29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어서 과연 대통령께 보고되는 각종 사항이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엑스포의 투표 결과에 예상치만 이렇게 보고된 것인지 아니면 국정 전반에 여러 가지가 진실과 다르게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로 올라가는 것이냐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대역전극의 기대를 가질 정도로 판단하게 한 것이 이 엑스포 하나뿐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히 읽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를 용산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부의 앞날은 물론이고 국민과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건 민주당만의 지적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내인 윤상현 의원은 엑스포 유치라는 우리의 희망적인 사고, 즉 위시풀 싱킹을 가지고 국정 최고 책임자께서 열심히 뛰시니까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일종의 그룹 싱크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이 진다고 생각하면서 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열세지만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뛰었다고 답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력, 분석력, 외교력 등이 부족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인지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역시 이번 결과에 대해 정보 실패라며 그 나라의 국가 핵심 정보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를 찍어줄 건지 안 찍어줄 건지 계속 오판해왔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을 중심으로 쭉 활동해왔고 외교부도 북한과 경쟁하는 외교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이제는 북한만 바라보는 외교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외교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북한만 바라보면 그 나라의 대북 정책 담당자와 주로 만나지만 엑스포는 그 나라 핵심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에서 자문역을 맡은 김익태 부산대 관광 컨벤션학과 교수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보면 황당할 따름입니다. 총회에서 투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가 오일원리 물량 공세로 2030년까지 4,300조 원 투자를 통해 리야드를 건설하려고 한다며 엑스포 개최를 위해 10조 원 이상 저개발 국가의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면서 금전적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들으면 다른 노력은 하나도 안 했고 돈으로 사들인 투표 결과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유치전에 늦게 뛰어든 것이 실패 원인이 됐다는 여당 일부 인사들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박진 장관이 신중하게 답을 했습니다.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잼버리 사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걸 윤석열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한국과 고용 허가제 협약을 맺은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의 센터 폐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식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 8개국들이 한국의 미래를 우려해서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유엔과 미국 인권보고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시아 국가들까지 대한민국을 우려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9월 말 한국과 비전문 취업 비자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서한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 전액 삭감안을 제출한 지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 문서에는 지원센터 폐쇄 이유,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이 담겼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일단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표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는데요. 정작 소환을 보낸 한 아시아국가 대사관 관계자는 우려를 밝힌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원센터 폐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국과 비전문 취업 비자 협정을 맺은 아시아 16개국 대사관의 노무관이 함께 논의한 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비전문 취업 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이, 파키스탄, 필리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는 데까지 동의한 국가는 8곳에 달했습니다. 외국 대사관들이 주재국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불안정하게 보면 직접 서한까지 보내겠습니까? 주한 아시아국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 정책과 관련해 문서를 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그만큼 지원센터가 없어질 때 생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 정부는 어느 하나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성과가 없다면 불안정하지는 않아야 하는데 최근까지 R&D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R&D 예산이 줄었다는 비판이 일자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하면서 R&D 총괄 비서관을 돌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줏대없는 인간은 처음 봅니다.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은 AI 디지털 비서관, 생명과학 바이오 비서관, 양자기술을 다루는 미래 기술전략 비서관 등 4개의 비서관실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비서관실 명칭도 윤석열이 직접 정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구와 계산, 생각도 없이 예산을 줄인다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 삭감 논란이 일자 예산 보완을 지시한 데 이어 조직도 신설에 챙기겠다는 신용을 하고 싶은 거죠. 윤석열이 밝힌 내용도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진 R&D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달라는 게 과학기술계 수건이라며 R&D 총괄 비서관이 할 일이라고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 없이 얘기해서 문제가 된 걸 참모를 보고 수습하라고 하는 건데 수습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정치 일선에서는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김계현 같은 무능하고 멍청한 사람들을 내세워놨으니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김기현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판결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본인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김기현은 본인이 모든 걸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 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러는 건가요?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뿐인데 이것 자체도 직권 남용이라고 본 겁니다. 이건 법원 판단을 더 구해야 하는 건데 본인이 다급했는지 문재인까지 수사하라고 설치고 있다는 거죠. 김기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 김기현 당신이 당대표가 된 것의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법원 판단을 본인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지금 윤석열까지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 보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